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뭐? 그럼 반찬 만들기 전에 미리 말하지 그랬니? 아니, 이 많은 건 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아, 그럼 되겠다. 어머니가 택배로 싸서 저희 집이랑 친정에 반찬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뭐? 어차피 항상 저희 집이랑 친정에 김치랑 반찬 만들어주셨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시는 김에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죠. 주현아, 내가 너희 친정 식구들 반찬까지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택배까지 보내라니? 시댁이 무슨 반찬 가게인 줄 알아?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마침 친정도 멀어서 제가 매번 반찬 가져다 드리기 힘들었고, 저도 어머님 집에 매번 들리기 번거로웠는데, 이제부터 어머님이 택배로 보내주시면 두 번 일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요. 내가 반찬을 해다 준 건 너희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였어. 근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 택배로 보내? 너희 친정 식구들이 나한테 반찬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니? 너도 친정도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했지. 어머니, 솔직히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제 앞에서 저희 친정에 대해 뭐라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막말로 어머님이 먼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해주신다고 하지 마시던가요. 사람 무안하게 진짜. 그래, 내 말 다 맞다. 해주면서 욕먹는 짓도 이제 그만할란다. 이제는 반찬이고 뭐고 일절 안 해줄 테니 내 집에 찾아오지도 마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김성희 할머님이십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여성으로 손맛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사를 해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전라도 출신인 김씨 할머니에게 요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양한 반찬을 만들며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김씨 할머니의 남편은 플라스틱 사업을 운영하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실 있는 회사를 꾸려왔습니다. 이제는 첫째 아들 상철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죠. 김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둔 상태였습니다. 김씨 할머니와 남편은 오랜 세월 동안 알뜰하게 살아왔고 부부 모두 큰 욕심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상철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몇 년 전부터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상철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김씨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교제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라니요. 뭐? 언제 만났다고? 그래도 사계절은 다 겪어보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만나보면 알 거예요. 주연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게 인연이지 뭐겠어요?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본 며느리는 다행히도 착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며 어머니 없이 자랐기에 시어머니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드디어 제게도 엄마 같은 분이 생겼다는 게 너무 든든해요. 아이고, 너도 힘들었겠구나. 어머니 없이 컸으면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배웠겠네. 이 말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순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친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며느리가 안쓰러웠고, 김씨 할머니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반찬은 물론이고 여성 영양제, 가전제품 등 며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특히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은 반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없어서 반찬을 제대로 만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끼니를 간단히 때우는 정도였다며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반찬 만드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며 감사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만 먹어도 충분한 양을 굳이 넉넉하게 만들어 아들네 목까지 해서 4사람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며느리를 불러 반찬을 가져가게 했죠. 주연아, 반찬 좀 가져가. 너희가 먹을 것도 만들어 놨단다. 어머, 정말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꾸준히 며느리네 반찬을 챙겨주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을 가져가던 며느리에게 김씨 할머니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반찬이 금방 없어지네. 너희 둘이 먹기에는 좀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자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어머니 반찬을 너무 좋아하셔서요. 나눠드리다 보니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김씨 할머니는 순간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반찬이 며느리의 친정까지 가고 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 사돈 어른도 드셨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할걸.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랑 동생이 어머니 반찬 정말 좋아하세요.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대요. 특히 김치찌개랑 장조림이 너무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이 한 요리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친정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남동생은 늘 끼니를 거르기 일수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김씨 할머니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살면 제대로 된 반찬을 못 먹을 테니까. 김치찌개를 진하게 끓이고 쇠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멸치볶음, 나물 반찬, 배추김치, 깍두기까지 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김씨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목까지 반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4사람분이 아닌 6사람분을 준비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문득 김씨 할머니도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솔직히 버겁다고 느낄 때도 많았지만 며느리가 감사해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아빠랑 동생이 제대로 된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뭐.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하면 되지. 가끔 남편이 여보,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때면 김씨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길까봐 걱정이야. 그럼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그런 걱정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애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모든 일에는 변화가 찾아오는 법이지요.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며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 1년 차, 신혼의 달콤함이 조금 가시고 일상이 된 그때쯤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잘 먹고 있어요. 예전에는 반찬을 받을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뻐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반찬이 특별한 호의가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장조림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도의 부탁이었지만 점점 요구가 구체적이고 세세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양념불고기 말고 간장 소갈비찜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게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동태전에는 뼈가 너무 많아서 먹기 불편하시댔어요. 다음엔 생선전 말고 그냥 동그랑땡으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김씨 할머니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없이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그동안 제대로 된 반찬을 먹어보지 못했을 테니 이제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 기쁜 마음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쁜 마음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김씨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며느리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메뉴를 바꿔달라는 수준을 넘어 양념의 종류나 간의 세기까지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반찬을 주문하듯이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김씨 할머니는 점점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아서 무겁다? 들고 가는 것도 일이네. 그 말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들고 가기만 하면서 무겁다고 투덜거린다고? 어떻게 만들어준 시어머니 면전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며느리의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건데 오히려 해주고도 욕먹는 상황 아니야? 김씨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호의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해준 것인데 이제는 그 일이 며느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줬다 뺏는 것 같잖아. 게다가 사돈까지도 관여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그만한다고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도 말이야,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게 보여서 걱정이야. 요즘 손목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반찬을 만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 64살. 젊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날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먼저 해주겠다고 한 일이었기에 책임감을 느꼈지만 며느리가 반찬을 받아가며 보이는 그 당연한 듯한 태도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만들었는데 그 노고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은 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반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김씨 할머니는 어김없이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 식구들 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창 크고 있는 며느리의 남동생이 먹는 양이 많아 김씨 할머니는 사실상 6명 몫이 아니라 10명분에 가까운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전부터 반찬을 만들며 허리는 쑤시고 손목은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하루 반찬을 만들고 나면 피곤해서 저녁에는 온몸이 뻐근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나도 젊지 않으니 힘에 부치는 게 당연한 건가?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연 며느리가 나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씨 할머니는 힘든 내색 없이 오늘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간장게장, 멸치볶음, 고추장 아삭이 오이무침, 소고기 장조림, 두부조림, 깍두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며느리를 기다리던 중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김씨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 그럼 만들기 전에 미리 말하지 그랬니? 아니, 이 많은 건 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한숨을 쉬며 말하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기막힌 아이디어라도 떠오른 듯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럼 되겠다. 어머니가 택배로 싸서 저희 집이랑 친정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순간 김씨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뭐? 어차피 항상 저희 집이랑 친정에 반찬 만들어주셨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시는 김에 택배로 보내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죠. 김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택배로 보내달라니 마치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달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현아, 내가 너희 친정 식구들 반찬까지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택배까지 보내라니 시댁이 무슨 반찬 가게인 줄 알아?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마침 친정도 멀어서 제가 매번 가져다 드리기 힘들었고, 저도 어머님 집에 매번 들리기 번거로웠는데, 이제부터 어머님이 택배로 보내주시면 2번 일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이렇게까지 가볍게 여기다니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절과 배려가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반찬을 해다 준 건 너희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였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근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 택배로 보내? 물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딱 이 말이구나.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친정 식구들이 나한테 반찬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니? 너도 친정도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했지. 김씨 할머니가 격한 감정을 터뜨리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제 앞에서 저희 친정에 대해 뭐라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막말로 어머님이 먼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해주신다고 하지 마시던가요. 사람 무안하게 진짜.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김씨 할머니의 화를 돋웠습니다. 자신의 말이 전혀 와닿지 않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김씨 할머니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 다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찬이고 뭐고 일절 안 해줄 테니 그렇게 알아. 나도 바보 아니고 해주면서 욕먹는 짓도 이제 그만할란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김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씨 할머니는 가슴 한편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김씨 할머니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 해줄 거야. 응, 정말 안 해. 이제 내 손으로 다시는 애들 몫에 반찬 안 만들어줄 거야.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김씨 할머니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후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바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울먹이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상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어. 화! 무슨 일인데? 똑바로 얘기를 해봐. 항상 해주시던 반찬 있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실수 좀 했다고 갑자기 다시는 반찬도 안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야. 뭐? 그냥 실수 하나 했다고. 며느리는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 없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듯한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질책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어? 게다가 우리 친정 욕까지 하셨어. 내가 너무 서운하다고 말하려다가 어머님이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 나 진짜 어머님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아들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엄마가 그렇게 심하게 나올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 오해고 뭐고 간에 난 정말 서운해.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의 구슬픈 눈물에 화가 난 상태로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들은 노크도 하지 않고 바로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좀 보자고요. 김씨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아들이 왜 왔는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 너도 그 반찬 때문에 온 거냐?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셨잖아요. 주연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이에요? 그냥 반찬 문제잖아요. 아들 상철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반찬 문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서운하셨던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아내 말만 듣고 쪼르르 달려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냐? 김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한테 반찬뿐만 아니라 친정 반찬까지 다 챙겨줬던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내 아내 편을 들어?
김씨 할머니는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이 정도로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주연이가 엄마가 친정 욕도 하셨다고 했고, 됐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 김씨 할머니가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아들의 신발을 보고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야, 상철이 내 이놈! 아버지의 격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아들은 뒤를 돌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더니 아주 눈도 귀도 멀어버린 거냐?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지금 넌 내 아내만 보이고 엄마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이 나이에 다 큰 아들, 며느리까지 챙기는 게 당연한 줄 아냐? 너희가 무슨 어린애들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말 돌리지 마라. 이런 놈한테 내가 내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게 기가 막힌다. 그 말의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회사 물려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남편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아들은 급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죠.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겨우 이런 일 가지고. 아들은 놀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도 봐라, 내 아내 말만 듣고 쪼르르 찾아와서 네 엄마한테 화내고 있잖아. 너처럼 하나에 빠져서 주변 상황도 볼 줄 모르는 놈한테 걱정돼서 내가 40년 넘게 피땀 흘려 운영한 회사를 낼름 넘길 수 있겠냐? 너무해요, 아버지. 전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사 물려받고 싶어 했는지 아시면서 이렇게 부모님이랑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장남이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장남이라고 무조건 물려줘야 해? 요즘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가 워낙 회사 물려받고 싶다고 해서 맡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달라진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무릎까지 꿇으며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절박해진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와. 무릎 꿇고 빌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삐쳐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 집 박살나게 생겼어.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것도 엎어질 판이야, 지금? 아들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왜 그렇게 돼? 며느리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당장 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허겁지겁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에 달려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아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너가 행동하는 거 다 지켜볼 거야. 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반찬은 물론이고
너희한테 챙겨주던 금전적인 지원도 일체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너희 가정을 꾸렸으면 너희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더 이상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다. 김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그렇다 치고 지원도 앞으로 안 해주신다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애 태어나도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김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다행인 줄 알아. 오늘은 이만 가봐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김씨 할머니의 말에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가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후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마주 앉아 긴장이 풀린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해소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김씨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멋있던걸? 뭐가요? 며느리가 찍소리도 못하고 네, 어머님 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기는 거 보니 그동안의 채기가 한 방에 내려가는 기분이었다니까 아주 통쾌했어.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는 잠시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진짜 친정어머니처럼 잘해주려고 했어요. 며느리 처지도 딱하고 친정어머니 없이 컸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겨줬지요. 사실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호의가 당연한 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손주 태어나면 생활비이고 조리원 비용이고 다 지원해줄 생각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며느리가 힘들 테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더라고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남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 더 큰일이 터지기 전에 깨달았으니 말이야. 앞으로 평생 이용당할 뻔했잖아. 남편의 말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씨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아요. 그 후로 아들 상철과 며느리는 기가 죽어서 다시는 김씨 할머니에게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인 상철은 아버지가 회사를 둘째 동생인 상구에게 물려주겠다고 할까봐 더욱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상철은 회사 운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 대신 동생한테 회사를 물려주면 어떡하지?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죠. 그날 이후 아들은 더욱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발로 영업을 뛰고
공장에 가서 제품 상태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에 더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회사의 성과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20% 증가했고 신규 거래처도 5곳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과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 남편은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아, 요즘 내가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네? 회사에서의 내 태도 말이다. 직원들 말로는 내가 요즘 훨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구나. 아버지,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회사는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담긴 결실이라는 것을요. 당연히 받을 게 아니라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구나. 한편 아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며느리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반찬을 끊자 그동안 김씨 할머니가 만들었던 반찬들은 이제 며느리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여전히 반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요즘 바쁘냐? 내 시어머니 반찬이 끊겼네. 친정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반찬이 당연히 와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너무 바빠요.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저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친정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바빠도 밥은 해 먹어야지. 내가 안 주니까 요즘 제대로 먹지를 못해. 그 말에 며느리는 울컥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애 키우느라 죽겠다고요. 동생도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다 떠넘기시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친정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습니다. 뭐야, 내 시어머니한테는 잘만 받으면서 이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쯧쯧 독하다, 독해.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뭐라고요? 며느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이미 며느리가 무조건 반찬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반찬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제는 친정도 자신의 딸이 가져다주는 반찬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손주의 육아와 친정 식구들의 반찬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혹여나 반찬을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친정을 버린 매정한 딸 취급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이제는 자신에게 업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똑같이 반찬을 챙겨줘야 하는 입장이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힘든 걸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받아먹기만 했었지.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한편 김씨 할머니는 다시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김씨 할머니는 딸처럼 다정하게 대하기보단 오히려 거리를 두고 대했죠.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생하며 자업자득의 결과를 겪고 있었고, 김씨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받은 것을 고마워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했더라면 며느리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 반찬뿐만 아니라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해주려고 했던 많은 지원들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망각한 대가를 며느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아. 다시는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호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니까. 김씨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오직 자신과 남편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64세라는 나이에도 저는 아직도 인생에 대해 배울 것이 참 많다고 느낍니다. 제가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